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미아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정면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논란을 조기 수습하는 모습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들 병채 씨를 뇌물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시민대책회의에 변상금 약 2,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는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행이 2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선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해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40대 취업자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정면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논란을 조기 수습하는 모습인데요.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반박했습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루어졌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진위 여부를 가릴 생각도 없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위조됐다는 문서를 직접 원본 문서와 대조해서 확인하고 미 정보기관의 도청이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했냐며 이 같은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 해명이고 날리면 시즌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전날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해당 기업들은 지난 2015년 초 대장동 개발에 뛰어들려고 컨소시엄을 꾸렸던 회사들입니다. 당시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은 산업은행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었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트증권 컨소시엄 등 3곳이 응모했습니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경쟁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이탈을 압박한 추가 정황을 파악해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호반건설이 성남의뜰에 참여하기로 한 하나은행을 빼오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압박했지만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게 1차 수사팀의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들 병채 씨를 뇌물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추후 곽 전 의원 부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두고 서울시와 유가족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시민대책회의에 변상금 약 2,9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족 측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분향소 운영은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 대상도 아니라며 그럼에도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분향소 운영을 위한 집회 신고서를 남대문 경찰서에 제출했고 적법하게 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행정 대집행을 강행한다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서울시로부터 사전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변상금 관련해선 현재 분향소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개별 공시지가와 점유 면적, 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족 측에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강제 철거를 시사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이 2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선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다소 안정된 물가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지난 2월 4.8%에 비해서는 낮아져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1년 넘게 이어진 무역 적자 등 갈수록 나빠지는 경기 지표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는데요.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시장에 퍼진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선 과도한 반응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물가가 중장기 목표인 2%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진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10개월 만에 증가폭이 확대됐는데요.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40대 취업자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22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54만 7천 명 증가했는데요. 이는 2020년 2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겁니다. 전체 증가한 일자리 중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7만 8천 명 감소한 셈인데요. 50대와 30대 취업자도 각각 5만 명, 2만 4천 명 증가했지만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8만 6천 명, 6만 3천 명 줄었습니다. 또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도 1년 전보다 8만 9천 명 감소하며 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보건복지가 증가하는 산업군에 고령층 취업자가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복지업 취업자가 18만 6천 명, 숙박 음식점업은 17만 7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는 각각 6만 6천 명, 2만 명 줄었습니다. 부자들의 MBTI는 뭘까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총 자산 300억 원 이상을 슈퍼리치로 정의했는데요. 슈퍼리치의 직업은 기업 경영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구소가 발표한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슈퍼리치 집단에서 ESTJ형이 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ISTJ가 24.4%로 뒤를 이었는데요. 연구소는 금융자산 규모가 클수록 이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T와 계획성을 의미하는 J의 비율이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ESTJ형은 흔히 지도자형, 경영자형으로 불리는데요. 사회적인 질서를 중시하면서
현실적이고 추진력이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법조계 전문직은 ISTJ형이, 부동산 임대업자는 INTJ형이 특히 높았습니다. 미국 스타벅스에서 내놓은 신제품이 논란입니다. 일명 관장 라떼로 고객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는데요. 해당 음료는 지난 2월 이탈리아에서 처음 출시한 올레아토입니다. 최근 미국 매장에서도 이 음료를 팔기 시작했는데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마신 뒤 복통을 느끼고 화장실로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장 라떼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올레아토는 커피나 라떼 제조 과정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첨가하는데요. 올리브 오일은 장을 이완시켜 변비에 효과적인 식재료인데 여기에 커피 역시 위장을 자극해 이 둘이 만나 부조화를 일으켰다는 설명입니다. 세븐브로이 맥주가 곰표와 결별합니다. 상표권 계약 종료로 이제는 곰표 밀맥주가 아닌 대표 밀맥주가 됩니다. 또 캐릭터도 기존 곰에서 호랑이로 바뀌는데요. 앞서 세븐브로이 맥주는 제품명을 대표 밀맥주로 변경하면서 디자인에는 기존 곰표 밀맥주와 같은 곰 캐릭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를 두고 대한제분의 곰 캐릭터인 표고미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결국 세븐브로이 맥주는 곰 대신 호랑이를 사용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고 날씨도 춥습니다. 내일도 비슷할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 기온은 춘천과 안동이 1도, 수원과 대전 3도, 서울과 대구가 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